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패닉 장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매가 나오면서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검은 화요일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무려 10% 폭락하며 6,02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4조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한때는 6,000선이 붕괴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7% 폭락하면서 706선에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또 700선이 이탈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표면적인 이유로는 미국 반도체주의 하락과 또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죠. 이 소식에 오늘 반도체 투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소부장 안에서도 장비주가 가파른 낙폭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또다시 급락한 양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주식 라운지와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 라운지는 시가갭 전략의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공포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무서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악재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지수가 10% 급락할 정도인가 싶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전문가님이 항상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늘 중심을 잡는 기법을 말씀해 주시는 만큼 오늘도 이런 기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네, 요새 시장 그렇지 않아도 많이 어려웠는데 특히 오늘은 이러한 패닉 셀로 너무나 많이 고통을 겪고 힘드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요. 저는 이러한 전쟁 속 폐허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좀 더 힘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금융시장에 있어서 위기는 늘 기회였기 때문이죠. 가장 큰 상승은, 가장 큰 수익은요. 가장 큰 공포 구간에서 발생된다라는 것. 공포의 크기가 바로 수익의 크기다라고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데이터 전문가인데요. 지난 35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을 했지만요. 지금은 대범투자자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금융 방송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님들 보셨고 다들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저는 저만의 좀 특화된 그러한 전문성이 있다. 저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금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을 하고 시장을 이기고 왔고요. 그중에서도 저는요. 아주 간단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특징, 이 시가 갭을 활용해서 시장을 크게 이겨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이 방송에서 모두 다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갭이 무엇이냐면요. 갭은요. 전일 종가와 오늘 시가와의 가격 공백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가격 공백. 대부분은 주식은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전날 종가와 비슷하게 시작이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오늘 시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갭으로 뜰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시가 갭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러한 시가 갭이 발생되고 나면은 이게 시장의 주도주로 발생될 수가 있다. 강한 종목의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제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냐, 시가가 몇 퍼센트가 떠야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4%입니다. 데이터로 검증해 봤을 때 4% 이상의 그러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4% 이상 출발해야 된다. 왜냐면요. 1%, 2%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4% 미만의 그러한 갭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주식이 전날 미증시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것에 커플링 되면서 그에 따른 변동성이다. 단순한 변동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 이상의 비교적 큰 갭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이상이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활용해서 전략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전 호재가 시가 갭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삼성전기라는 기업이죠. 이 기업 6월 9일 날이요. 6월 9일 날 전날 대비해서 이렇게 캔들이 높게 뜨는 게 보이시죠? 이날 바로 갭이 발생됐습니다. 무려 5.89%.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그날 종가는요. 18%라는 매우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개장전 호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6월 9일 날 증권사에서 삼성전기 목표가를 23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라는 이러한 호재성 정보가 시가 갭에 한 번에 반영이 된 것이다.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가 갭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기업에는 호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호재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잘 관찰해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요. 돌파 갭과 눌린 갭을 잘 보셔야 된다. 그중에서 먼저 돌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돌파라는 것은요. 이렇게 장중에 저항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갭 자체를 시초가를 들어 올리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돌파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갭 돌파가 더욱더 힘은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파 갭 살펴볼게요. 주식에는요. 저항선이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막는 그런 주가를 억누르는 그러한 선으로 작용되는 것 저항선이라고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이어진 박스권의 상단이라던가요. 아니면 또는 전 고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 매물대가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러한 구간이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항선을요. 돌파 갭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요. 저는 그것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새로운 가격대가 열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주식을 언제 많이 팔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아, 뭐 이 지긋지긋한 주식 몇 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손실 없이 본전돼서 탈출했다. 본전돼서 탈출했다. 그 말씀을 참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돌파갭은요.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모두가 다 수익입니다. 모두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좀 수익이니까 어차피 수익이니까 좀 너그럽게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적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은 천장이 뚫리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또한 그래서 많은 전략들이요. 이 신고가를 활용한 전략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러한 강력한 주가가 더욱더 매수세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파갭 사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 SK하이닉스의 지주회사죠. 올해 시가갭이 정말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6월 15일 날이요. 이렇게 돌파갭이 발생됐습니다. 지난 이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게 보이시죠?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연달아 또 2번이나 갭이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돌파갭 발생 후에 상승 추세가 가속화된다. 종가 기준으로 포착 후 최대 54%라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돌파갭과 함께 눌림갭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대장주들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 20일 이평선이라고 좀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20일 이평선을요. 20일 이평선, 한 달 동안에, 20일 동안에 주가의 평균 가격이죠. 심리선이기라고도 하고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선이라고도 불립니다. 대장주들은 보통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크게 20일 이평선에서는 멀어지지 않는데요. 기간 횡보를 마치고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되고 나면요. 저는 대장주니까 급등 후 가격 조정 또는 이런 눌림 구간이 끝나가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갭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대장주들은 20일 이평선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요.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승장 아니잖아요. 횡보장 아닙니다. 하락장 아니에요. 지금 역사적인 대폭락장이에요. 모든 종목들 다 깨졌죠. 모든 지수들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저는 눌림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급락 후에 나오는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하락 구간에서는요. 갭이 나오지가 않아요. 강력한 매수세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 주식을 사고 싶겠어요.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가 나오다가 점차 기울기는 완만해지게 됩니다. 완만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갭, 4% 이상의 갭이 발생된다. 눌림갭이 나오게 된다. 이렇다라면 우리는 그것은 하락을 멈추고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또 활용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눌림갭 사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이죠. 6월 5일 날이요. 20일 이평선 빨간색 선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됐죠.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다. 이 갭이 발생된 종가로 해서 포착 후 102%라는 최대 상승률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갭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선정할 때 이 갭만 보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이 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갭이 정말 중요해요.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주도주가 무엇인지, 시장의 힘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이 갭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기업에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있어요. 펀더멘탈. 기업의 내재 가치를 대표적으로 투자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이렇게 골고루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의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 두 개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저는요.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종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리 올라갈 종목이고 튼튼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주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냐, 모멘텀이 있냐, 주가 상승에 촉매로 작용될 만한 게 있냐, 그걸 저는 따져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겠죠. 흔히들 알고 있는 테마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테마라는 것은요. 테마가 소멸되거나 악화된다라면은 주가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멘텀은 주가 상승의 재료로만 쓰이고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락으로 작용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지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깐깐한 저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업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금융시장에 있어서 왜 위기는 늘 기회였냐라면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이거라면은 주가는 평상시에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크게 벌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시장의 정보들은 대단히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비이성적인 이러한 폭락 구간에서는요. 시장의 가격 산정에 대단히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이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한참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게 하려면요. 두 가지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현저하게 밑에서 사던가 아니면요. 성장하는 기업을 사면 되죠.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니까요.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따라가거든요. 강아지와 주인을 흔히 주가와 기업의 내재 가치로 좀 많이 판단을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주인이 가는 방향, 기업의 내재 가치가 가는 방향으로 주가는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튼튼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고요. 저의 20년 동안의 20여 년간의 시장 경험과 금융공학 기술이 집약된 그러한 결정체가 바로 이 대호갭 검색기다. 주식시장의 큰 호랑이, 대호라는 이름의 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대호갭 검색기를 만들었고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HT에서 쓰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만 입력하게 된다면 누구나 1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시가갭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종목 한눈에 다 바로 뽑아내실 수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차트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HT상에서 입력을 해도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보이시죠?
4% 이상 시가 갭이 나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주들 많이 나왔겠죠? 시장의 소외주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대장인지 아닌지, 주도주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셔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무료로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한 주까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7월 시장입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이 또 벌어지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디까지 조정이 이어질지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에 휩쓸려서 대응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님이 시가갭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었는데 4% 이상의 갭 상승을 중심으로 눌림 갭과 돌파 갭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었고 또 큰 호랑이라는 의미의 대우객 검색기를 통해서 강한 종목과 주도주를 빠르게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방송 말미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 공략주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들과 노하우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참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앞서 간단하게 짚어봤지만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고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 검색기를 통해서 과거에 어떠한 종목들이 언제 나오고 그 뒤로 어떤 주가 흐름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라는 기업입니다. MLCC,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지난 4월 8일 날이요. 이렇게 긴 기간 조정을 마치고 돌파 갭이 발생되고 나서요. 그 뒤로 이렇게 크게 370%라는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올해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원래는 그냥 단순한 반도체 부품 그러한 기업에서 지금은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죠. FCBGA를 통해서 AI 핵심 플레이어로 그렇게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는 슈퍼 리레이팅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의 시가갭 전략을 잘 활용한다라면은 시가갭이 어디에 많이 나왔는지 어떤 종목에 많이 나왔다라면은 이런 구조적인 성장과 큰 폭의 이익 성장, 드라마틱한 큰 성장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활용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 올해 많은 상승률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이죠. 4월 14일 날 이렇게 기간 조정을 마치고 돌파갭 발생되죠. 그 뒤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포착 후 최대 상승률 170%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SK, 반도체가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이죠. 4월 15일 날 조정을 마치고 돌파갭이 발생되고 그 뒤로 가파른 상승세 148%라는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HPSP, 반도체 소부장,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열 처리를 통해서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6월 9일 날이요. 이 빨간색 선,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갭이 나오죠.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 나오고 61%라는 최대 상승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M.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죠.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그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비 기업이다. 웨이퍼 회로를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6월 4일 날 이렇게 눌린 갭이 발생되고 포착 후에 75%라는 최대 상승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시텍,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이 기업도요.
6월 9일 날 20일 이평선 눌림갭 발생 87%라는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패닉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과연 반등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앞으로 있을 반등의 기회를 좀 잡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님의 대옥의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단기간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상승까지 올리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도구였죠. 이 상승의 시그널이 차트에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차트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 투자할 때 기준이 없다, 약세장 안에서도 든든하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전략을 끝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아무래도 오늘 충격이 너무나 큰 만큼 많은 분들이 시장 자체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오랜 기간 시장을 또 연구하신 만큼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저는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의 기법, 종목, 전략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요, 시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기법도 어떠한 전략도 이 폭락장에서는 다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경제 지표들은요, 주간 지표들, 월간 지표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매크로에 대해서는 좀 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 영향이 클 만한 그런 굵직한 이슈들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먼저 시가갭 반등 신호를 볼게요. 저 시가갭 전문가잖아요. 시가갭이 무엇이죠? 4% 이상 시초가가 들어 올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시장의 수급, 힘을 말하는데요. 오늘 급락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7월 중순 이후에는 그 전까지 7월 초부터 가파른 하락세가 나올 때는 이러한 시가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월 중순부터 코스피 종목들, 코스피 대장주들이 이제 시가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번 주부터는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로봇, 바이오 이런 종목에서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의 정확한 저점은 그 누구도 맞히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볼 수 있다. 변동성을 좀 축소해가는 흐름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시장, 투자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다. 투자 철학이 올바르게 정말로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이 험난한 주식시장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전문가님, 폭락전에 나오면 되잖아요. 폭락전에 탈출하고 반등할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겠죠.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려면요.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폭락이 나오기 직전에 빠져나와야 되고 가장 큰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가지 모두를 마치셔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먼저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상승은요. 폭락도 오늘 하루 만에 지수 10% 넘게 빠졌잖아요. 개별 종목 15%씩 하루 만에 빠졌잖아요.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매우 짧은 기간에 집중돼요. 저 데이터 전문가죠.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연평균 성장률 한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난 36년간이죠. 88년부터 2023년까지요. 36년 동안요. $10,000를 투자했다라고 하면요. 41만 달러가 넘게 돼요. 36년 동안 계속해서 복리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평균 10%씩 올라가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계속 투자예요. 바이 앤 홀드,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1년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상승률이 높았던 딱 10일만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요. 수익은 이렇게 나와요. 반토막이 나오는 거예요. 이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요. 딱 10일만 시장에서 떠나도 이렇게 수익률이 반토막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는 괴롭더라도 시장에 있으셔야 된다. 시장을 탈출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달 정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장 나가게 된다면요. 수익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금융 교과서나 이런 주식 유명한 투자 서적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다. 주가 상승도 급격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바닥과 꼭지는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제가 상당히 근접하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로요. 그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다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만 인내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된다. 왜냐면요. 주가 원리,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셔야 돼요. 폭락이 언제 나오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런 데서 큰 폭락이 잘 안 나와요. 주가가 빠지다 15%, 20% 빠지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크게 한 번에 10% 이상 내리꽂는 매도 클라이맥스가 터지고 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10% 빠졌어요. 개별 종목 15% 빠졌는데도 오늘도 안 판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강인한 사람들, 주식을 영원히 들고 갈 사람들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큰 폭락 뒤에는 그래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폭락과 큰 폭등은 붙어 있는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베어마켓, 하락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남으셔야 된다. 만약에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신용이나 미수 많이 썼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도 나와요. 지금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 월간 한 코스피가 29%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역사상 IMF의 최고 기록, 월간 기록을 오늘 깼죠. 이러한 급락 이후에는요.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퉁 튕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30% 넘게 빠졌잖아요. 10%라도 최소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너무 걱정이 된다라면요. 이러한 폭락장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증시 격언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펀드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월가의 전설.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가요. 27배 수익을 냈어요. 13년간요. 그런데 그리고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펀드에 가입한 절반가량은 큰 손실로 시장을 떠났다라고들 합니다. 왜냐면요. 변동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변동성을 이기지 못했다. 1년만 버텼어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열을 좀 넓게 잡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주식 힘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세계적인 국가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주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변동성은 근데 가장 크다. 만약 짧은 기간으로 들어왔다라면은 결코 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이겨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수에 대한 이야기고 우량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기업들, 불량한 기업들, 그런 어려운 기업들에 투자하셨더라면 뭔가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수는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죠. 우리의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08년 금융위기,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 경기 공황.
그때 나왔던 지금 최저점보다도 낮아요. 지금이 침체했어요? 아니에요. 올해 코스피 영업이 600조는 넘게 그렇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죠. 내년에는 더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 거리가 멀어요. 이러한 그래서 어떤 시스템, 체계적인 위험, 큰 손실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대공황 상태로 가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바닥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죠. 1년에 8번 미국의 기준 금리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이 그냥 동결로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죠. 약 한 64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6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번 주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러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AI 캐펙스 확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은 좀 소멸되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좀 힘들겠지만 이번 주 우리 한번 좀 버텨보면서 좀 확인해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주도 업종을 좀 살펴볼게요. 뭐 최근에는 좀 가장 큰 어떤 그런 고통을 줬던 게 반도체 섹터지만 누가 뭐라 해도 올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러한 섹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왜냐하면 AI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요, 빚내서 투자하고 있어요. AI는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가격을 보지 않고 최신 성능의 무기들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를 넘고 분기 기준으로 세계 1위가 됐죠. 아직 실적도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들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레포트들이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뭐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어떤 펀더멘털적인 훼손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금 조정은 사실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올해 뭐 코스피가 100%도 넘게 한때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러한 기술적인 그러한 과열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시장의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뭐 트럼프와 미국 대통령과 이제 이란과의 다툼 이런 것들은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 시장의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잃을 게 훨씬 많은 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도망가기 때문에 어떤 타코 전략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변동성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와 함께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왜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시세가 수급이 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쏠림, 반도체만 가다가요. 지금 수급이 퍼지고 있고 가장 그나마 시장 무너졌지만 가장 강력한 섹터 중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요가 강해요. 이 AI라는 게 뭐예요? AI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요. 뭐냐면요. 학습과 추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반복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서 패턴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이고 또한 추론이라고들 하죠. 우리가 뭐 질문을 하거나 할 때 답을 주고 이미지를 그려달라 했을 때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는 곳이 AI 데이터 센터다. AI 데이터 센터예요. 많은 어떤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냉각 기술이 필요하고요. 공장이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를 운영할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곳을 좀 더 보셔야 된다. 구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의 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오늘 제가 멋진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전문가님이 그동안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또 연구를 토대로 시장 깊이 있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점을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7월 중순부터 반등의 시그널인 이 시가갭이 포착이 됐다. 또 단기간에 지수가 급격히 하락한 것처럼 상승 역시도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때 봐야 될 산업은 또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다라고 자세하게 짚어주신 만큼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문가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힘든 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저는 기회가 있다. 지금은 물반 고기반 시장이에요. 너무나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이때를 그리워할 그런 시간도 곧 올 것이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MF 때 주식을 샀었더라면, 금융위기 때 주식을 샀었더라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그러한 섹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업 살펴볼까요?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대장주 중에 하나죠. 전력 인프라의 핵심 수혜가 될 그러한 기업이다.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는요, 전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미국 쪽은 이 전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세우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북미향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지금 급락 중에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가갭이 2번 발생되고 시세를 조금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구글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급등 후에 다시 한번 시장 급락에 따른 이런 가격 조정,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 매수 포인트로,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기업, 효성중공업. 수십 배의 주가 성장을 보여줬던 그러한 기업이죠. 변압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구조적인 성장. 전력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성장이 본격화. 이 기업도 언제든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시가갭 중요하죠. 시장의 힘이죠. 이러한 대형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3번이나 발생되면서 바닥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최근 시장 급락에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가가 급등할 때 이럴 때 사시죠. 이럴 때. 그리고 물리면 공부를 하죠.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리서치는 평상시에, 매수는 하락할 때. 그렇게 하시면은 투자의 좋은 습관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기회의 시장이다. 삼성전기, AI 서버 MLCC 수혜, MLCC, 전기를 댐처럼 가득 담는 그러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적절한 시점에 전기를 내어주는, 지금 얼마나 많이 전기가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어서 올해 많은 그러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자, 시가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또 무려 51%라는 가격 조정. 매력적이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좋은 성과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앞으로를 노려볼 수 있는 유망한 종목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말씀해 주신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목 이외에도 특별히 오늘의 히든 공략주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왔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시장 어렵다고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지금 말하기 너무나 어렵잖아요. 저처럼 금융공학을 전공한 정말로 시장을 데이터로 보는 전문가가 어떻게 종목을 보고 있고 어떤 시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저의 공부방 오시면은 제가 다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업 히든 공략주도요. 제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제가 어떠한 기업인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엄청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10.1% 시가 갭이 크게 발생됐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뭐 이름 얘기만 하면은 누구나 알만한 초대형 그런 글로벌 빅테크에서 전략적 투자를 집행했다. 이 기업에 막대한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연기금,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에 이어서 3대 주주가 된 그러한 호재성이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요. 매우 뛰어나요. 올해 뭐 반도체주에 좀 수급이 붙으면서 좀 아쉽게도 기업의 성장성 대비해서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뛰어나다. 매우 좀 가치가 뛰어난 그러한 기업이다. 저는 뭐 보석 같은 기업이고 어떤 주가를 강하게 한번 슈팅할 수 있는 명분, 모멘텀이 나왔죠. 사실 이 글로벌 빅테크 이거 앞 글자만 붙어도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몇 배씩 날아가는 물론 광통신 회사들 올해 많이 나왔었거든요. 엄청난 호재가 있다. 이거 글로벌 빅테크 전략적 투자. 기업의 펀더멘탈 튼튼하고요. 시가계 나왔죠. 성장 모멘텀. 드라마틱한 성장 스토리가 있다. AI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 제 공부방에서 전략 말씀드리고요. 기법 설명해드리고요. 종목, 시장 고민되시죠? 저랑 함께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확실하게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석 같은 종목으로 히든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은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대호라고 세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부방에서는 상승의 시그널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대호객 검색기까지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트에 시가갭이 나타난 구간이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 종목을 빠르게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부방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공간인 만큼 요즘 같은 약세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와 함께 공략해 볼 유망한 종목들까지도 추가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 고민이 됐던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님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는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7월 투자 너무 어려웠다. 앞으로 8월에는 새로운 기회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열려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대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